왜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 아니면 이 사람들 대통령실에 영입을 안 해서 그러나? 뭐죠?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수 언론하면 보통 조중동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감동 없는 공천, 또 조용한 공천, 또 갈등도 잡음도 없는 공천. 이게 지금 보수 언론 쪽에서 저도 지금 안경을 끼고 눈이 안 좋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저 앞에. 도대체 이렇게 보도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좌파 언론들도 이 보수 언론을 따라서 감동 없는 공천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공격하고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생슈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어제까지 국민의힘 공천이 계속 마무리되고 있고요. 오늘도 공천 결과들이 공관위에서 계속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에 전체적으로 그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아니, 현역들은 대부분 살아남고, 그렇죠? 사지로 가겠다는 현역들은 뭐 대부분 불출마한다든 등 현역들은 살아남고, 원조 윤핵관 4인방들 살아남고, 그다음 강남 친윤 인사들 계속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용산 출신들도 사실상 살아남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조목조목 한번 센슈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혁신위 때부터 희생 요란하더니 결국 친윤들 대부분 생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자, 우선은 공천 결과를 논리적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공천을 쭉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 언론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런 증거들을 내밀고 있죠. 자, 친윤 세력 권선동, 윤한홍, 이철규, 뭐 정점식, 유상범 공천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대통령실은 강승규 전 수석, 주진우, 또 이원모 전 비서관 다 공천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감동 없는 공천인지 아니면 오히려 조용한 것이 더 감동을 주는 공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감동 없는 공천, 조용한 공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미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감동 없는 공천에 대해서 오히려 감동이 없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험지로 가거나 또는 불출마를 하거나 이렇게 희생하신 중진들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공천이 된 거다. 그러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과거처럼 위에서 낙하산으로 찍어 눌러서 공천이 이렇게 조용하게 된 게 아니라는 의미죠. 조용한 공천의 주체가 낙하산으로 권력의 핵심이 대통령실이나 또는 예전 같으면 당대표가 찍어 누른 게 아니라는 얘기를 어제 논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언론들에서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이 100% 잘했던 공천은 아닙니다. 아주 100% 잘한 공천은 아니지만 대부분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원칙과 기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더더욱 기준으로 삼았던 건, 자, 이기는 공천이 제일 중요한 공천입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설득력 있는 공천. 그런데 이 설득력이 있는 공천으로 되려면 공천 전 과정의 과정도 그렇고 그 데이터들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이 주관적으로 누가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죠. 자,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렇게 자료가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고 또 과정이 설득력 있으면 이게 설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설득력 있는 공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그러니까 결국 감동 주는 공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언론들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겁니다. 자, 이게 오늘 조선일보 기사고요. 자, 이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앙일보는 보수라고 지금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도 우파 정도? 예. 중앙일보는 중도 우파 정도인데 또 중도 좌파로 갔다 왔다 갔다. 그럼 요 두 개 정도. 자, 이거 어디? 조선. 이거 동아. 이건데요. 여기에 헤드카피가 다 이렇습니다. 조선. 혁신위 때 희생이 요란하더니 친윤 대부분 생환. 자, 동아일보. 사직하겠다던 검수저. 이 검수저는 이제 검찰 출신들의 흑수저 뭐 이런 거 얘기하나 보죠. 검수저. 이원모 양지로. 찐윤 이철규 단수공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 PD님이 잽싸게 이걸 또 띄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가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야정치에서 조목조목 좀 비판할까 합니다. 자,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우선 볼까요? 자, 조중동이 입에 이게 거품을 물지는 않았지만 지금 재뿌리면서 쓰는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 이렇습니다. 권성동 볼까요? 자, 권성동 의원 본인이 불출마로 아예 불출마로 결정하지 않는 한은 지금 이 강원도 같은 특히 강릉은요, 지난번 권성동이 무소속으로 당선됐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만약에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 무소속으로 나가면 권성동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칙 뭐예요? 이기는 공천. 왜냐하면 의석수 민주당이 200석을 갖게 될 경우에 조국이 맨날 떠들었잖아요. 그다음 민주당이 맨날 떠들고 심지어 밖에 촛불 세력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주말에는요.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매일같이 열거든요. 주말마다. 그리고 이미 매일같이 여는 그 촛불 집회에 밖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이번에 여러분이 아는 좌파 연합정당에서요. 세 세력이 합쳤는데 그 좌파 중에 국민 후보 추천 그게 바로 촛불 밖에 있는 거리 투쟁을 해왔던 그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한 사람이라도 22대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200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지는 공천할까요? 이기는 공천하지 않고 좌파들이 200석까지 장악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이 구도를 만들어야 되나요? 22대 공천?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보수 언론이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보수 언론이라며요. 그러면 한 석이라도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 내부가 다소 부족한 게 있죠. 자, 권성동 의원 지금은 친윤도 아니고 멀윤이라며요.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해. 나는 이제는 윤핵관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좌파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잘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권성동 대표적이지 않아요? 이런 권성동이 국회를 들어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200석을 내줘야 되나요? 200석을 못 만들게 과반 151석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이겨야 되나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 권성동 만약 공천 안 줘. 무소속으로 나가. 그러면요. 권성동이 당선돼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등록했어도 압도적으로 권성동 이 지금 의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선에서. 애초에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공천의 기본 룰이 있는데요. 그 룰에 타 후보와 20% 이상 차이가 나면은요. 경선 안 하고 단수 공천으로 간다. 자, 그러면 그 룰에 맞춰서 권성동을 공천해야 할까요? 아니면 룰이 나왔는데도 그걸 어기고 경선을 가야 될까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묻습니다. 자, 두 번째. 강승규 전 수석. 자, 충남이죠. 여기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고령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갑자기 성함이 홍문표. 국민의힘에서 의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이 홍문표 의원. 여기서 경선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강승규 전 의원이 그냥 단수 공천된 거예요. 본인이 경선을 포기해서.
그런데 지금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경선을 포기했는데요. 강승규, 전수석, 단수공천 기분 좋아할 게 아니고요. 무소속으로 홍문표 의원 나올 것 같습니다.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두고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첫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에서 첫 번째 현역에 파열음이 난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거로 하고. 자, 그 다음 계속 들어갑니다. 자, 유상범 전 의원. 거기도 단수 공천. 거기 예비 후보들이 유상범 마찬가지로 강원도입니다. 유상범 의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규. 여기도 친윤이 살아와서 이철규 의원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것도요. 이철규 의원의 예비 후보가 있는데 스스로 경선을 또 포기했습니다. 이 강원 동해 삼척. 이철규 의원을 단수 공천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찐윤이죠. 예비 후보가 경선을 포기했는데 어떡할 거야. 거기에 비해서 보세요. 박성민, 울산 초선 의원, 울산 중구입니다. 여기는 친윤의 초선 핵심 의원이죠.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유럽에 그때 출장 가셨을 때 대통령이 새벽에 전화를 6번 했어. 그래서 뭐란 얘기,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셨어. 이렇게 자기들 지역구 행사에서 당원들한테 떠드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 경선으로 들어갔어요. 3자 경선으로. 이렇게 대부분 원칙을 갖고 하는데 그중에 허점들이 있죠. 지금 강승규 같은 경우는 홍문표 의원이, 현역 의원이 이거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이거 첫 번째 파열음이죠. 자, 두 번째.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자, 이원모 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분은 검사 출신이지만 인사를 담당해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왜 출마를 하지? 그냥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계속 인사를 잘하고 더 치밀하게 하면 좋잖아요. 왜냐? 인사를 쭉 해왔던 사람이 인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원모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사비서관이. 그럴 바에야 그냥 인사의 연속선상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분이 왜 꼭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지? 아니 그냥 인사는 제일 중요한 자리.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던 뭐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사와 자본입니다. 근데 왜 내보냈지? 공천을? 그리고 제가 이분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이번에 면접 왔을 때 인터뷰를 하는 거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방송 보면 이런 분이 굳이 국회의원을 왜 하지? 국회에 들어가서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관상을 보기에는, 말하는 투도. 구자룡 변호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 국정상황, 국정비서관 이렇게 될 경우에 국가정책비서관 이런 경우엔 그죠? 그건 정책을 담당했으니까 국회의원 되는 것 오케이. 인사는 안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분을 왜 내보낸 거야? 근데 이 또 강남에 간다 그러다가 본인이 거기 개포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 개포 중고등학교 다 나오고 그랬다고요. 강남 출신. 저도 강남의 휴문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저도 거기 우리 집이 그 강남이야. 그런데도 강남 안 가요. 근데 이분이 용인으로 갔습니다. 근데 용인 갑은 여기는 내리 국민의힘이 당선된 양지거든요. 용인 중에서. 용인이 다 양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 배치했어. 그것도 단수공천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과정 이거 이상해요. 그런데 얘기로는 데이터 시스템을 하니까 다른 후보들하고 경쟁력,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경쟁력에서 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유원모 그 다음에 예비후보 예비후보 전 도의원 땡땡땡 그 다음 예비후보 용인 전 시의원 땡땡땡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유원모 이 대통령 인사비서관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공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사비서관이라고 공천 못 받나요?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럼 해필이면 거기 양지를 갔냐고. 거길 다른 데로 보내지. 더 험지로. 이걸 제가 문제제기.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은 내가 조중동 이 보수 언론의 문제제기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과정에서 뭔가 희생한다고 요란하더니 대부분 살아 돌아왔다. 이거 가짜뉴스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과정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이 나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근거 없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 더군다나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 출신 중에는요. 50여 명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경선에서 패배하고 경선에서 잘리고 다 패배하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들 살아남은 사람이요. 내가 알기로는 경북 경산에 이 전 대통령실 행정관 하나 여자 조지현 여자가 살아났는데 여기도 경북 경산이면 무소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부총리를 했던 그분 계시죠? 그분이 여기 무소속으로 나가고 현직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 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바람에 이 조지현 대통령 행정관으로 하고 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이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대부분 지금 경선에서 다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이원모 지금 인사비서관 하나 제가 하고 또 하나 주진우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도 이분도 왜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이 막 세고 셌잖아요. 구자룡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도 법률비서, 이분도 해운대갑, 여기도 양지 중에 양지죠. 여기 하태경이 그만둬. 여기도 일로 갔어요. 이 왕비서관이라고 했던 분이죠. 여기도 왜 일로 갔지? 근데 문제는 이 예비 후보들과 경선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야정치에서 말씀드린 건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공천을 두고 조용한 공천 또 감동 없는 공천 이게 아니라 사실상 중진 중에서 불출마했던 분들 또 험지로 가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희생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약 52명인가 4명의 대통령실 출신들이 지금 전부 다 거의 다 아웃되고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몇 사람 안 되는 거거든요. 양적으로나 다만 질적으로 지금 이원모와 주진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저도 좀 이상하다. 그런데 데이터로 워낙 거기 그러면 이원모 주진우가 간 그 자리에 너무나 큰 너무 예비 후보들과의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일부 동의. 하지만 이원모를 왜 꼭 용인으로 보냈죠?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대표적으로 양지 중에 양지는 서울의 강남 서초입니다. 강남, 그 다음에 서초, 또 하나 TK입니다. 여기 텃밭 중에 텃밭을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장동영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국민 추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민주당에서 한 적이 있나요? 지금 있는 후보들을 두고 오히려 더 국민들 눈높이에 또 국민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왜? 거기는 들어가면 보통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니까요. 장동영 사무총장 우세지역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추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특히 여당세가 강세진 지역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수 언론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낙하산 공천 할 것 같지요? 안 하고 국민추천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러니까 근거가 일부 있는 것, 대다수 근거 없는 이런 식으로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아닌가요? 보수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야 정치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 언론사를 떠나서. 자, 정확하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언론을 내야지. 신문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언론에서 인터넷에서 클릭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공천 트집 잡는 보수 언론 왜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 아니면 대통령실에 보수 언론 쪽 출신의 논설위원 또는 주필 혹은 등등 사람들 이 사람들 대통령실에 영입을 안 해서 그러나? 뭐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이거 훈련시키려고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 오늘 합니다.